지난 2일 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 남성이 한인 여성 자매를 벽돌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애틀랜타 총격 희생자 유가족들과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힐링 투게더 온라인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미국의 코로나19 국면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형 약국 체인에 공급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13만 회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1년간 들어오는 새 이민의 제한 최고수를 6만 2,500명으로 상향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9,921명, 사망자는 751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2,428명, 사망자는 65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983명, 사망자는 16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417명, 사망자는 5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일 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한 남성이 한인 여성 자매를 벽돌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들이 운영하던 주류 매장으로 들어와 벽돌로 자매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했습니다. 어제 볼티모어 지역 방송 WJG 등에 따르면 일밤 볼티모어 서쪽 펜실베니아가에 있는 원더랜드 주류 매장에 빨간색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 한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곳은 한인 여성 자매가 운영 중인 주류 매장이었는데 남성은 매장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났고 점주인 여성 A씨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와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벽돌로 머리를 몇 차례 가격했습니다. 자매인 여성 B씨가 그를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린 뒤 공격했습니다. A씨가 다시 달려와 남성을 문 밖으로 밀자 이 여성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찍었고 이후 다시 머리채를 잡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습니다. 이 모습은 매장 안에 있던 폐쇄회로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자비한 공격을 한 남성은 50세 데릴 도일스로 밝혀졌고 현지 경찰은 그를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여성들은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 여성은 30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들이자 조카인 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무차별적인 폭행은 처음이라며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고 누구도 다른 사람 위에 있지 않다며 제발 증오심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역시 지난 2일 맨하튼에서는 한 30대 아시아 여성이 흑인 여성으로부터 망치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로 보고 가해자를 수배 중입니다. 어제 ABC 방송 등은 뉴욕 경찰 발표를 인용해 대만계 여성 31살 테레사가 지난 2일 저녁 8시 40분께 뉴욕 맨하튼 중심가를 걷다가 50대로 보이는 흑인 여성으로부터 망치 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패션 기술대학 대학원 졸업생인 테레사는 당시 친구와 함께 지하철역 인근을 걷고 있었는데 용의자 흑인 여성이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용의자 가해 녀석은 다짜고짜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한 후 망치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주변 CCTV에는 범행 장면이 전부 찍혔습니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인근 뉴욕대 랭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에 7바늘을 꿰매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공격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로 보고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뉴욕 한인회가 애틀랜타 총격 희생자 유가족들과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힐링 투게더 온라인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15일 개최되는 온라인 콘서트는 세계 최정상급 피아니스트 서혜경,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인순이, 국악명창 남상일 등이 출연해 증오범죄 피해자는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인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그래도 함께 다 같이 좀 치유의 뜻으로 취업하는 의미로서 어떤 좀 그 좋은 행사를 참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해보자.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경 교수는 젊은 시절 한국인이 전무하던 클래식 음악계에서 자신도 수많은 차별을 경험했다며 이번 연주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속에서 늘 이렇게 미주류 사회하고 다른 소수계 사회와 유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우리 한인회가 인종차별 대응 영상음악회를 한다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혜경 교수는 맨델스존과 글록, 쇼팽의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국악협회 음갑선 회장은 남상의 명창을 소개하고 많은 한인들이 함께하길 기대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우리 아리랑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상일 명창한테 우리 한인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알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디바 인순이의 무대도 펼쳐집니다. 그분도 얘기를 듣자마자 한 번에 오케이, 저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선생님한테 거위의 꿈하고 또 이번에 두 곡을 불러주십니다. This Is Me라고. 클래식, 가요, 팝, 그다음에 국악이 다 한 자리에 모인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회 힐링 투게더 온라인 음악회는 오늘 15일 오후 8시에 시작되며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 kaagny.org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미국의 코로나19 국면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공식 유튜브로 중계된 버지니아 타이드워터 커뮤니티 칼리지 방문 연설 이후 집단 면역과 관련된 질문에 여름이 끝날 때쯤에 우리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6억 회분 보유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모든 미국인을 챙기고 나면 국경을 가로질러서라도 백신 보유 숫자를 늘리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국민 접종 상황을 두고는 현재 65세 이상 국민의 80% 이상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고 65세 이상 국민의 66%는 완전히 접종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어제까지 65세 이상 미국인의 약 82.8%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종별로도 고르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까지 약국 4만 곳과 공동체 의료센터 등에서 백신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 기준을 두고는 인구 70%, 68%, 81% 등 논쟁이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여름이 끝날 때엔 16세 이상 모두가 백신 접종을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백신을 맞으라고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형 약국 체인에 공급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13만 회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이 무료 공급된 만큼 약국 체인들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재단 카이저 파운데이션이 운영하는 카이저헬스 뉴스 KHN은 어제 대형 약국 체인에 공급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13만 회분이 사용되지 못해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대량 허비의 책임은 연방정부로부터 백신 접종을 위탁받은 대형 약국 체인 CVS와 월그린스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이저헬스 뉴스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토대로 전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 3월 말 기준 미국 전역에서 폐기 처분된 것으로 보고된 백신은 총 18만 2,874회분입니다. 이 가운데 CVS가 사용하지 못해버린 물량이 절반 이상이었고 월그랜스가 버린 물량이 21%를 차지했습니다. 두 약국 체인에서 버려진 물량을 합하면 12만 8,500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물량의 60%는 화이자 백신입니다. 폐기 사유는 약병 파손과 저장고 오작동, 보관상 오류와 유효기간 만료 등이었습니다. KHN은 두 약국 체인에서 버려진 물량이 주정부 또는 연방기관에서 버려진 물량보다 훨씬 더 많았다면서 초기 배포 계획이 잘못됐거나 관리 부실이 이유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CBS와 월그린스는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당일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식품의약국이 이르면 이번 주 내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지난 4월 9일 FDA에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관련 사정에 밝은 당국자를 이용해 FDA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까지 낮추는 결정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초까지는 내릴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 접종은 16세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 연령을 낮추면 12세에서 15세 청소년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가 FDA 결정 다음 날에 이런 접종 대상 확대를 권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이자는 지난 3월 12세에서 15세 청소년 2,260명을 상대로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백신의 코로나19 발병 예방 효과가 100%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작용에 관해서도 16세에서 25세 임상 참가자들이 보인 정보와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화이자는 생후 6개월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은 18세 이상의 긴급 사용이 허가돼 있지만 조만간 12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약사와 정부 연구소가 접종과 운반이 쉬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세대 코로나19 백신은 알약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취급이 더 쉬울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제약회사들과 정부 연구소는 접종과 운반이 더 쉬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창입니다. 현재 차세대 백신 모델로는 경구용 알약이나 콧구멍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소와 사노피, 알티뮨, 그리스톤 온콜라지 등 차세대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새 백신이 다양한 변이에 더 오래 지속하는 면역 반응을 제공하고 향후 팬데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77개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중 93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돌입했는데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 대부분은 주사형이지만 구강 제형이 2개, 비강 스프레이 제형은 7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차세대 백신의 상당수는 임상 초중기 단계에 있어 실제 출시는 내년 말이나 202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약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백사트는 올해 중순 중간 단계인 2단계 임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임상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이들 백신은 미국에서 2차 접종 후 추가로 하는 부스터샷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1년간 들어오는 새 이민의 제한 최고수를 62,500명으로 상향 발표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1년간 미국에 들어오는 새 이민의 제한 최고수를 62,500명으로 상향 발표했습니다. 올 9월 30일로 끝나는 2021년 회계연도 중에 효력을 갖는 새 이민 상한선은 같은 12개월 동안 15,000명으로 제한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한선에 비해서 거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정해놓은 15,000명을 유지하려고 했다가 엄청난 반발과 후폭풍을 겪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이민과 난민을 환영하며 지원해온 국가로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 정부의 15,000명이라는 상한선은 역사상 최저의 숫자였고 이제는 영원히 지워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앞으로 더 많은 이민과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자신이 마음먹고 있는 연간 최대 12만 5천 명의 영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1일부터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 면허를 발급해주는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부 뉴저지주 차량국 지점에서는 사회보장번호 등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1일부터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미비자 옹호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는 MBC, 에디슨, 프리홀드 지점 등 일부 지점에서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방문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점은 서류 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를 제출해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해줄 수 없다며 신청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MBC 직원과의 설전 끝에 운전 학습자 퍼밋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MBC는 지난 1일부터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이 납세자 번호만 있는 서류 미비자도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납세자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발급이 불가한지 사유가 적힌 서한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고 MBC에 제출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청자는 신원 증명을 위한 육점, 여권 등 주요 신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뉴저지주에 거주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푸드스탬프 등 식량 지원 확대를 지시하면서 4인 가족 기준 푸드스탬프는 월 $100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 푸드스탬프 지원 확대를 연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미국 구조 계획법에 포함된 한시적인 푸드스탬프 확장 혜택을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월 22일 농무부에 푸드스탬프, 팬데믹 선물카드 등 식량 지원 확대를 지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수령액이 $100 증가한 수준으로 푸드스탬프가 증액됐고 예산은 미국 구조계획법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농무부가 푸드스탬프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오는 9월 말로 종료 예정인 푸드스탬프 증액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푸드스탬프 혜택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농무부의 자체 툴, 마켓 바스켓을 통한 조정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의회 별도 의결 없이 행정부 자체로 시행할 수 있고 예상되는 증액 범위는 4인 가족 기준 월 $136 수준으로 20% 정도 인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중앙정보국 본부 건물 외곽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원 미상의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CIA는 매뉴얼에 따라 본부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트위터에 본부 건물 밖에서 보안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다며 용의자는 오후 6시께 무장한 채로 자신의 차를 몰아 요원들과 교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지난 2일 미 전국의 공항 이용객의 수가 16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12일 항공기 여행객들이 급감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연방교통안전청은 이런 수치는 2019년 같은 시기에 일요일에 보고된 공항 이용객들의 수에 비하면 아직 35%나 더 적은 인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일 종료된 강제 퇴거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강제 퇴거금지 및 차압방지 법안을 잇따라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60일 이상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8월 31일까지는 법원에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10가구 이하의 주택 소유주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비나 재산세 유치권 공매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30일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냉방기 지원 신청은 8월 30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시민권자 및 합법 체류자 중 4인 가정 기준 연소득 $6226 미만이고 더위에 악화되는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번 지원 혜택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밤에도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